이번 영상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모티프로 하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의 의미는 인간은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유년기의 오이디푸스 소망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소망은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데수는 오이디푸스의 자음을 차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데수는 자신이 오이디푸스처럼 신탁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우진의 말처럼 그냥 잊어버렸거나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우진은 영웅이고 오데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우진은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펜트하우스에서 살지만 오데수는 오데수라는 이름의 삼행시처럼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남의 여자나 찝적대며 살아갑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이우진은 오이디푸스 소망이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고 오데수는 오이디푸스 소망이 완전히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진은 누이를 사랑하면서도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오데수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때 누이는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 인물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결같이 근친상간적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어머니나 누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유아기의 충동이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금지 조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오데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이우진의 상징적 아버지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데수는 이우진이 누이와 근친상간을 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냅니다. 이우진은 그런 오데수에 대해서 평생 복수를 꿈꾸고 삽니다. 어머니와의 근친상간과 관련된 아버지에 대한 복수 또는 아들에 대한 처벌은 항상 거세입니다. 이우진은 영웅이므로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처럼 아버지의 남근을 거세합니다. 영화에서는 오데수의 혀가 아버지 남근의 상징입니다. 이우진의 자지가 아니라 오데수의 혀가 누나를 임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우진이 오데수를 죽이지 않는 이유도 오데수가 저지른 죄에 적합한 벌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데수의 다른 역할은 미도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오데수와 미도는 서로 처음 만났다고 믿고 있지만 서로 낯이 익습니다. 미도가 처음 본 오데수를 집에 끌어들이고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데수가 자신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미도가 도와주는 과정은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에 해당합니다. 자유현상을 통해 오데수는 자신이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우진이 알려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데수가 스스로 자신의 혀를 자른 것은 근친상간에 대한 자기 처벌이기도 합니다. 상징적 거세를 통해 자신을 처벌했지만 오데수는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면으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오데수의 첫째 딸인 미도는 오이디푸스의 첫째 딸인 안티고네를 상징합니다. 안티고네라는 이름에는 어머니를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우진의 누나처럼 오데수에게 미도는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입니다. 오데수도 결국 어머니를 사랑한 것입니다. 영화는 평범한 사람이든 영웅이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우진의 표현을 빌리면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